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크는 우리 추간판, 척추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판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안에는요, 젤리 형태의 수액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체중을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다가 이게 뒤로 밀려서 툭 하고 내밀어서 신경을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져서 신경에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디스크 판 자체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디스크, 정확한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골신경통은요,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받아서 허리, 엉덩이, 다리 쪽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좌골신경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현상,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좌골신경통을 만드는 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엉덩이 이상근의 뭉침이나 경직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좌골신경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좌골신경을 누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우리 엉덩이 소둔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요, 좌골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진 않지만 증상은 좌골신경통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현재 느끼는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좌골신경이 지나는 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우리 엉덩이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은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으로 나뉩니다. 좌골신경이 지배하는 어떤 근육에 의해서도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의 영향으로도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정확하게 알아서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허리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가 가장 큰 영향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기어 다닐 정도로 아팠어요. 혹은 제가 지금도 허리가 가끔 아프는데 디스크 수술을 안 하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디스크 수술할까 말까 이게 최고의 이슈인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할까요 말까요? 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셨느냐? 도쿄대학의 고모리 히로미치 박사가 77명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을요, 관찰만 합니다. 특별한 처방 없이요, 관찰을 해봤더니요, 디스크가 신기하게도 1, 2년 사이에 알아서 제자리로 들어가서 정상으로 회복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77명 중에 10분은 돌출되었던 수액이 재흡수돼서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25명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4명은 탈출 수액이 적게 줄어들고 28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77명 중에 15명을 제외한 분들은요, 디스크의 그 돌출과 상관없이 완쾌되거나 증상이 호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 수액이 다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골신경통은 수액의 돌출과 상관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 역시도 1, 2년 사이에 스스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탈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잘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에 핀란드 오울루 대학의 재활의학과 의사인 야로 카피넨 박사가 디스크 탈출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은 군과 위약을 주사한 두 집단을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6개월 정도가 흐르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집합군이나 위약을 집어넣은 집합군이나 별 차이가 없이 좌골신경통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를요, 어떤 큰 치료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두어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통증을 참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요, 신경학적 증상에서 소변 보기가 어렵다든지 대변 보는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 생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켜보고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통증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모리 박사의 연구처럼 나의 디스크조차도 돌출된 것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진 캐러기 교수가요, 또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그 디스크 조형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MRI를 찍었는데도 특별히 어디가 어떻게 나빠진지 모르겠을 때 디스크에 이렇게 주사를 놓아가지고 그 디스크가 어느 쪽이 찢어졌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진 캐러기 박사가 75명의 자원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아무런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디스크 조형술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1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디스크 조형술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훨씬 심했고요. 디스크 탈출증도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디스크 조형술을 시행했던 방향으로 디스크 돌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 판이 20겹의 교원질 섬유로 단단하게 갑옷처럼 딱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깎아낸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디스크를 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디스크 판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디스크에 훨씬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야지 그냥 원인이 그렇다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지 쉽게 제거해 버리는 걸로 나의 디스크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특히 우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재발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디스크 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시간이 지난 후 위아래 인접 관절들의 디스크 돌출이 더 심해지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디스크 수술에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좌골신경통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자세와 운동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해지면요, 허리에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면요, 이상근이라든지 우리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들이 좌골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역학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도 왜 좌골신경통은 줄어들까요? 그래,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왔어도 자연히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디스크는 디스크판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잘라내거나 주사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러면 디스크판이 완전히 다 들어간 게 아닌데 왜 회복이 될까? 어떤 사람은 다 들어가서 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악화가 되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원인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병원에서 돼지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돼지의 꼬리 신경에 디스크 수액을, 그 튀어나오는 수액 있잖아요. 이것을 고추장 묻히듯이 발라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경을 누른 게 아니고요. 신경이 자극되라고 이렇게 꽉 누른 게 아니라 신경에 그냥 바르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신경 전달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누르지 않아도 수액이 탈출되면서 재흡수가 되는 시간 동안 신경을 차단하고 저림 증상을 만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수액이 재탈출돼서 또다시 신경을 자극하는 일을 막아준다면 6개월 안에 우리의 신경 증상은 좌골신경통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3, 4개월 동안은 많이 아플 수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그 아픈 강도도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해도 우리가 수술하시고 나서 몇 달 동안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허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상을 주어서 더 약한 허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신경학적 문제로 꼭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지고 통증을 경감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찰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예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발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디스크에 자극을 주지 않고 우리 좌골신경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근육들이 뭉치거나 신경을 차단시킬 만한 경직이 일어나지 않는 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와 운동이죠. 바른 자세의 1번은요. 골반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일어나는 방향은요. 후불되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요. 디스크 판의 수액이 뒤로 밀려납니다. 밀려난 수액이 조금 더 압박이 가해지면요. 디스크를 뚫고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허리를 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더 아프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허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세우셔야 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척추 디스크에는요, 직접적으로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줄 때 그 체액 속에 있는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걸으시라고 하는 이유도요. 디스크의 압력도 줄지만 움직임으로써 우리 척추 디스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우시라는 거는요.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한 번 더 허리를 세워주고
무릎을 편 상태로 오래 서 있었다면 잠시 앉아주시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고, 이런 자세와 운동이 병합이 돼야 돼요. 이런 자세 변화가 우리 척추 디스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우리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우리 엉덩이 뒤쪽과 다리 쪽에 좌골신경통을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바른 허리 자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리는요, 골반에서 반듯하게 위치를 맞춰주시고, 허리는 이렇게 후굴되어 있는 자세가 아니고요. 골반을 세워서 허리 만곡을 유지해 주세요. 우리는 이 허리 만곡이 유지될 때 건강한 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은요, 우리 엉덩이 이상근이나 소둔근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서요, 우리 다리로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경직이나 뭉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세우신 상태로 팔을 들어서 가슴을 펴주시면 고개 운동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후, 다시 한 번 더. 후, 척추 전체를 움직여 주어 목부터 허리까지 전부 다 운동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진짜 유의하실 때는 건요, 허리는 숙이신 상태에서 가슴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요, 역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예요. 반드시 허리를 편 상태로 가슴을 펴주셔야 우리 목, 어깨, 허리에 모두 건강한 자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선행 자세는 허리 만곡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등과 목 건강을 추가해 주시는 동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요, 우리 허리를 짚으시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허리를 넘겨주세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허리를 편 것 같지만 펴지 않은 거니까요. 무릎을 펴신 상태로 허리를 뒤로 해주시면 우리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한참 동안 숙이고 무언가를 하셨다면요, 반드시 허리를 펼쳐주세요. 자, 허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항상 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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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통해서 복부의 힘을 키우시고요. 우리가 톡톡톡톡 배를 콩콩콩 하면서 걸어 다니시는 동안 배를 톡톡톡 치워주시면서 배의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꾹꾹 눌러가지고 배를 압박하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통통통통 살살살 두드렸을 때 우리는 배 속에 장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밀어내는 힘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 힘이 작용되는지 확인하시면서 톡톡톡톡 걸어주세요. 내 몸의 중심이 이쪽에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나의 복부 힘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엎드린 상태로 잠시 휴식합니다. 하루 종일 굴곡돼 있던 허리가 허리 만곡이 생기면서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허리가 편안해지셨다면 턱을 받치고 또 잠시 휴식합니다. 여전히 편안해지셨다면 이번에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허리를 세워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만큼 허리를 세워줍니다. 잠시 휴식합니다. 이번엔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 쭉 허리를 펼쳐주세요. 후, 휴식해주세요.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항문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세워주세요. 이때 복근과 엉덩이에 힘을 느끼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유지해주세요. 대부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잠을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옆으로 주무실 때도 무릎은 구부리시되 등을 구부리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다리는 구부리셨어도 허리는 만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무신다면 허리도 유지하고 불편하시지 않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릎은 구부리되 허리는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디스크도 예방하고 좌골신경통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허리에 좋은 운동 해주신다면요. 허리 통증 또는 좌골신경통 걱정하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고 좌골신경통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그림에서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상 이 자세로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척추 건강과 좌골신경통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세 골라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구분해서 알아봤고요.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